그냥 저는 조정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세 하락으로 이어져 가지고 뭐 3년 4년을 갈까, 이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대세 하락 가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가격이 움직여가지고 둔화되는 지역, 하락되는 지역도 있고 조정되는 지역도 있고 분명히 이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고 힘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진짜 하락장이 맞냐라는 부분들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저는 조정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정의 초입이고 이 부분들은 길게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거죠. 사실은 뭐 이런 신문도 좀 나왔어요. 확 떨어졌다는데 확 느껴지지 않아, 체감이 되지 않는 집값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 노원구 중계동에 공인중개사 돌아다녀 보니까는 아직은 뭐 가격이 빠진 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전용 면적 84 타입 30평대죠. 뭐 8억 초반대 물건을 찾았는데 그 가격대로 오면 매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도권은 아니고 서울의 강남권하고 이 노원 쪽하고 도봉 쪽하고 막 여러 군데의 부동산을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만큼 가격들이 막 하락 물건들이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특수 물건이나 이런 것만 거래가 되는 거지. 제가 오늘 녹음한 내용들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보세요. 네네네. 네, 혹시 지금 뭐 중계 청구 3차나 지금 중계동에 가격들도 빠지고 뭐 노원구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혹시 네. 시장 상황이 진짜 그런가요? 뭐 급한 사람만 100% 중에서 급한 사람 한두 명 네. 급매물 하나씩 나오는 건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가격을 내릴 의지들이 없죠, 사실은. 그렇죠. 내놔봐야 팔리지도 않고 개인이 가격만 내리니까 아, 그쵸. 한 사람만 아주 급매 중에 급매로 이렇게 네. 한 사람만 있어요. 급매 중에 급매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여러 군데를 막 연락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상황 자체가 노원도 그렇고 보니까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 말고는 웬만하면은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특별하게 진짜 돈 줄여야 될 사람이 네. 팔게 이렇게 하는 사람만 하고 뭐 내놔봐야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당장 그러니까 뭐 변동은 없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여기 뭐 또 중개 청구 3차나 건영 3차 이런 데는 또 좋은 아파트니까 호가는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호가는 뭐 건드리지 않는 집은 옛날 그대로고 네. 근데 전화 와가지고 네. 보여주는 집이 몇 집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갑자기 확 1억 이상 빼서 팔아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지금 제가 여러 군데를 통화했는데 이제 뭐 양이 많아가지고 한 군데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뭐 이거 조작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음성 변조만 했고 제가 부동산 쿨팁이라는 거 밝히고 그 중개인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신문에서 뭐 이런 식으로 중개동도 없다고 하길래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아파트가 몇 억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건 특수 물건이고 진짜 급한 사람이 1억을 빼서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을 낮출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송파라든지 지금 제가 전화를 몇 군데를 해보니까 엘스도 여기 나오거든요. 엘스도 전화를 해보니까 급한 매물들은 나오는 게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낮춰가지고 호가를 낮춰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실질적인 시장은 이제 완전한 하락과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부분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물론 대구는 하락장입니다. 세종은 하락장입니다. 지방의 일부 지역 하락장입니다. 공급 물량으로 경기도의 일부 지역들은 둔화 양상들이 굉장히 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나 뭐 수원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가격들의 둔화폭들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각계 전투로 보면은 있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게 하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전화를 다 해보고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데 찾아가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현장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수요 억제책으로 거래를 억눌러 놓은 상황이고 이 억누르는 건 대출로 했죠.
그리고 매매 건수가 전체 시장에 파악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 모수가 미비한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고, 그리고 하락으로 이제 하락적으로 꼽히는 고초죠. 일부에서는 신고가가 막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땐요. 지금은 현재가 정상적인 하락기나 정상적인 대세 하락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강남도 좀 둔화가 되는 시점들이 몇 주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상승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그 가격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게 대세 하락으로 이어져 가지고 뭐 3년 4년을 갈까, 이거는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대세 하락 형식으로 되려고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근데 반포 1단지, 여의도 3부, 고가 주택들,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주택들은 실질적으로 신고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고가는 좀 미비해요. 완전 상승장이면 몇 억씩 올라가는데 반포 1단지야 너무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반포 1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여기 보시면은 66억이 6월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 자체가 71억으로 5억 5천이 꽝충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담자에는 이거는 뭐 많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신고가라는 게 의미가 있지, 그냥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만큼의 가격들로 36억 대비 1억 5천이니까 신고가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라는 게 의미가 있죠. 3부도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해요. 1억 7천을 더 줘가지고 지금 3부는 7월 달에 30억 3천에 거래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서 한 32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장의 실질적인 상황은 혼재되어 있어요. 하락도 있는 지역이 있고 물량으로 인해서, 그리고 강남이나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 지역하고 일부 하락이 일어나는 지역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대세 하락 형식으로 가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게 2008년도 7월에서 2009년도 4월 달에 하락장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 1월부터 2022년도 9월 시장은요. 지금 이렇습니다. 서울이. 그러니까는 이게 뭐 초입부는 맞을 수 있지만, 조정의 초입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대세 하락으로 진행 중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반복된다고 한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의 시장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뒤에 새로운 다른 시장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장을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단시일적으로 지금 빠졌으니까 내가 대응하고 이거를 뭐 집을 팔고 지금 올랐으니까 급하게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라는 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잠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증감률이 있습니다. M1, M2가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둔화되어서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하지만요. 증감률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량 같은 경우는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의 양들은 점점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달러의 가치를 보시면은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거꾸로 떨어지는 것만큼 통화량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원화의 통화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늘어남과 동시에 증감을 통해서 줄어드는 시기는 있지만은 이 통화량들은 계속 증가할 거고 추이적으로 통화의 화폐 가치는, 원화에 대한 가치들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하락과 상승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시장을 접근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서울이 마이너스 0.65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거의 12.5%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2012년에 크게 떨어졌지만은 2020년 지금 보면은 그 가격이 떨어진 게 회복이 되었나요? 되지 않았나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좀 심각한 것도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7년 전 2014년도 기사입니다. 33억이었던 타워 팰리스가 17억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아이파크 대치 센트럴빌도 9억에서 10억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근데 이 아파트 폭락을 했지만요. 주목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아파트 타워팰리스 여기서 말했던 보시면은 요 33억짜리가 뭐 어떻게 거래되는지 제가 이 세부적인 거는 알 수는 없지만요. 17억으로 떨어졌어요. 17억으로 2007년도에 33억에 전용 면적이 164평방미터짜리가 33억짜리가 17억으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32억짜리가 17억으로 2014년에 되었고 2022년도 지금 현재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최저 가격이 42억입니다. 동일 평수가. 그리고 최고 가격이 50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격들이 떨어졌나요? 하락의 기간이 있고 조정의 기간이 있지만요. 가격들은 결국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모든 주택들이 이게 평균을 내지만요. 지금 2012년도, 2007년도, 2012년도, 2015년도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빠진 데가 있나요? 항상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상승하는 거 너무 억지로 상승으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상승을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추이가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이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상향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의 시기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 시기를 넘긴 다음에는 새로운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 바라보면은 서울이 이렇죠. 지금 둔화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강남을 보면은 강남도 아직까지 보면 여기는 표시가 좀 안 되는데 둔화 양상들이 안 보이고요. 강북은 조금 둔화되었고 금천 지금 보시면은 둔화 양상들이 강서는 좀 둔화됐네요. 마곡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슈가 좀 많이 되고 했는데 뭐 이런 양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꼬꾸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에 어떤 내수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통화량 얘기를 했지만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가격들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돈들이 많아진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금리까지 급하고 게다가 대출 규제도 빡빡하고요. 심리적으로 공포스러운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진입하기에는 꽤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장은 전세가가 둔화되고 매물이 쌓인 곳은 전국에 산재에 있지만요. 지금 뭐 전세 집수리해도 1억 깎아줘도 안 들어온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넘치는 물량이라고 막 오늘도 신문 기사에 되게 많이 나왔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불안한 게 전세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월세 수요가 쑥 올랐거든요. 월세 지수가 서울 월세 지수가 사상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한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좀 다셨더라고요. 제가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 수요들이 줄어들고 그게 비자발적으로 월세로 좀 옮겨갔다는데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 매매를 많이 했대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최악이거든요. 매매로 이동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겠지만 지금같이 거래가 없고 공포스러운 시장이에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고 지금 하면요. 무주택자들 안 옵니다. 저는 무주택자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공포스럽다는 건데 저는 지금 월세 수요가 올라갔다는 거는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몰린 거고 월세가 커진 건데 아마도 이 추이 같은 경우는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서울도 좀 둔화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꽤 있지만은 아마도 금리가 둔화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다시 월세가 전세로 넘어가는 수요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보다 전세 수요층이 훨씬 더 두껍고 선호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금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월세로 떠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나 매매 같은 부분들은 가격들이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은 거래 가격을 끌어내는 건 특수거래나 시간이 정해져서 급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급한 사람들의 매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증여성 거래들이 아까 말했던 특수거래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특수 거래들에 대해서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 보면은 직거래 비중들이 굉장히 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직거래는 뭐 직거래 할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대부분 직거래는요 가족 간의 증여성 거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직거래할 때 뭐 조금 싸게 최대 뭐 30%까지 싸게 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증여로 이렇게 적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싸게 나오죠. 그런데 아까 그 음성으로 제가 전화했던 걸 들어보신 것처럼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호가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격들을 되게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도자와 매수자의 교집합이 지금 시장은 너무 적습니다. 매수자는 안 삽니다. 진짜 5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3억 초반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안 삽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7억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안 삽니다. 근데 거꾸로 그 가격을 내리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 급한 사람들. 근데 거꾸로 매도자는 안 팝니다. 가격을 올려놓고 그 가격대로 안 팔리면 급하지 않으면요. 이 시장을 그냥 지나가길 원합니다. 안 팔리면 그만이지.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너무 심하고 교집합이 너무 적으니까 거래가 되지 않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의 거래량들은 역대 최저치의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뚝뚝힌 거래 아파트의 거래 이달에 뭐 강동, 서대문, 실거래 제로라고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휴가 기간이라든지 이제 그 명절 이전의 거래가 더 이제 심각하게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거래량이 조금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있지만은 가격들을 조금 반전시키는 형식으로 나오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은 뭐 지금 거래량이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뭐 지금 하락과 상승을 논하는 것보다는 이사하고 싶을 때 이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상담주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너무 하고 싶어요. 이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집은 이미 지금 새로운 집은 사놨어요. 근데 이사를 못 와서 솔직히 이제 뭐 이 개인 정보성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부동산 하다가 운 적이 있거든요. 초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가 뚝 끊긴 시기 그리고 계속 역대 역사를 통계 이래에 저는 IMF 이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완전히 종말 수준의 거래량들이 나오는 시기에는 하락과 상승과 상관없이 심각하게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들이 빨리 살아나야 되고 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으려고 하면은 대출을 풀어줘야 됩니다. 개인의 대출이 지금 심각한 것 같지만 심각하지 않습니다. 연체율을 보십시오. 개인의 연체율보다 국채가 더 심각하고요. 기업 중에 소상공인의 어떤 대출 문제들은 조금은 좀 내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개인의 대출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제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버렸냐? 우리나라처럼 LTV 40%로 묶은 데가 있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40%에 플러스 DSR까지 이런 식으로 적용한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5억 이하로 더 이상 대출을 못하게 한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대출의 총액들은요. 매년 늘었고 신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매년 우리가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이게 부채가 사회적인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나라는 신문들은요. 진짜 거의 빠짐없이 단골 손님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뇌관이 되었나요? 해결을 못했나요? 아니요. 해결을 잘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총액적인 거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요. 신용화폐를 기반으로 한 거고 돈 자체 그냥 액면적인 그 동전, 지폐 이게 기반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대출 구조들이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에게 형성되었습니다. 이거를 부인하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순환들을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